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영양소가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소화되느냐. 여기서 누구라는 거는 소화효소고요. 어디에서라는 거는 기관, 이 기관이겠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는 건 영양소가 무엇으로 되냐 이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림을 이해를 해보자면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소화기관 중에 소화관이에요. 소화관. 음식물이 진짜 통과해서 가는 소화관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액들이 나오는 소화기관도 또 따로 있죠. 쓸개라던가 이자라던가 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영양소가 어떤 소화효소에 의해서 무엇으로 어디에서 분해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에서 무엇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로, 요걸 지금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보는 방법은 소화기관에 분비되는 소화효소의 이름을 지금 같은 색깔 화살표로 칠해놨어요. 그래서 입이라는 소화기관에서는 침이라는 이제 소화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침에는 아밀레이스 말고 뭐 들어있는데요? 대부분은 물이에요, 물. 대부분은 물이고, 소량의 아밀레이스가 우리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라는 소화기관에서는 위액이 분비되는데, 위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산이랑 펩신이에요. 염산 같은 경우에는 소화효소는 아니고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고요. 펩신이 여기서 위에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 그리고 소장에서는 이제 이자액과 쓸개즙이 분비가 되는데, 이자액에는 어떤 소화효소가 들어있냐면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여기 지금 하나 이름 안 써놓은 거 있죠. 이거는 우리 중학교 과정은 아니라서 이름을 빼놨는데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쓸개즙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 분비가 되긴 하는데, 전에도 좀 강조했듯이 쓸개즙을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간에서 생성된 다음에 쓸개에 저장이 됐다가 소장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쓸개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쓸개즙에는 이자액처럼 이런 소화효소가 들어있지 않고 소화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염산이랑 비슷한 역할이 되겠죠. 소화효소는 아니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 그다음에 화살표가 소화효소들, 그리고 화살표의 색깔이 어떤 기관에 분비되는지를 지금 구분해 놨고요. 위에는 영양소 이름과 분해될 영양소 이름이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음식물을 먹었다. 입으로 먼저 들어오겠죠. 입에서 일어나는 먼저 일을 볼게요. 입에서는 침샘에서 이제 침이 나오게 되는데,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탄단지, 세 개의 소화 영양소죠. 대표적인 탄단지 중에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녹말이라는 아이를 먼저 분해하게 됩니다. 녹말이라는 아이가 입에서 아밀레이스와 반응하여 몇 당으로 쪼개져요. 지금 그림을 보면 녹말 이 초록색 알갱이가 한 줄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밀레이스를 만나면서 이게 두 개씩 이렇게 쪼개졌죠. 이게 몇 당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이 초록색 땡땡이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 이 모양이 엿당입니다.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 역할은 길다란 녹말 이 사슬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엿당이 먼저 첫 번째로 소화가 된 영양소가 되겠죠. 녹말이 입에서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분해되었다. 그러면 내가 밥을 한 숟갈 먹었는데 나머지 영양소는요? 아직 분해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이라는 영양소가 입에서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처음으로 분해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섭취한 음식물들이 입을 지나서 꿀꺽 삼키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겠죠. 그래서 위에서도 이제 또 두 번째 소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위에서는 두 가지 물질이 나와요. 염산과 펩신. 아까 얘기했지만 동그라미는 소화효소가 아니라고 했죠. 화살표가 소화효소고. 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할도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펩신이라는 아이 먼저 볼게요. 펩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을 통해서 식도로 넘어온 단백질, 대표적으로 고기류가 되겠죠. 생선이든 아니면 육고기든. 단백질도 지금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이 도형들이 하나의 쇠사슬로 엮여 있는데,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지금 두 덩어리씩 쪼개졌어요. 그럼 역시나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소화가 된 것이죠. 어디에서? 위에서. 그럼 이제 염산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염산은 직접 이 사슬을 끊는 역할을 하는 소화효소가 아니에요. 소화효소가 아니고 소화를 도와주는 것들인데, 어떤 것을 도와주느냐? 바로 펩신을 도와줘요. 일단 얘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펩신이 단백질을 잘 소화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염산이라는 거는 산도가 높은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살균해주는 역할도 하고 썩는 것을 방지해줘요. 왜냐면 음식물이 썩어버리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혹은 우리가 충분한 영양소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가 되기 전 썩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몸속에 들어온 유해한 세균들이나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을 한번 살균해주는 역할을 염산이 하고, 역시나 썩지 않은 상태로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염산의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제때 하지 않으면 위액이 그냥 자동으로 분비가 되는데, 때가 되면 그 중에 이제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염산이 나왔어. 근데 음식물을 지금 해줄 게 없어요. 뭔가 펩신을 도와줄 게 없지? 단백질 음식물이 안 들어왔으니까 살균할 것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염산은 그 뭐를 녹여버릴까? 이 하는 역할이 지금 음식물한테 가지 못하면 어디에 작용될까요? 바로 위벽이 되겠죠. 이 소화 효소와 이 염산 이런 물질들이 위를 소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위벽이 깎여 나가면서 속쓰림, 통증 이런 게 느껴지면 이제 뭐 위궤양, 위염, 위경련 혹은 위암까지도 발전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때제때 식사를 해서 위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지금 탄수화물 중에 녹말 소화되기 시작했고 단백질 소화되기 시작했는데, 탄단지, 아직 지방은 위에서 소화되기 전이에요. 그럼 지방은 어디에서 소화가 되느냐? 위에서 한창 소화가 된 음식물은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소장에서 이제 입과 위를 거쳤는데 아직 소화가 안 된 나머지 영양소를 이제 소화시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소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밀레이스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아까 우리 입에선 이미 녹말이 아밀레이스가 한번 분해가 됐잖아요. 같은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다시 한번 녹말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장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에 아밀레이스 말고 또 하나의 소화 효소가 지금 이 녹말과 엿당 혹은 엿당을 더 쪼개버리는, 지금 엿당은 하나씩 채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포도당은 아예 다 끊어졌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잘게 갈라져 버리는 이 소화 효소가 함께 나와서 녹말을 엿당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여기서 이 영양소 이름은 아직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고요. 고등학교 가면 다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에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소장에서 나오는 이자액의 아밀레이스와 이 미지에 아직 배우지 않는 말테이스라는 영양소, 그 소화 효소예요. 말테이스. 아밀레이스와 말테이스에서 녹말이 엿당을 거쳐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소화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단백질이 지금 펩신에 의해서 위에서 한 단계 쪼개졌는데 아예 또 잘게 쪼개져야 되잖아요. 더 마저 쪼개주는 소화 효소가 소장의 이자액에서 함께 들어가서 분비되는데, 그때의 소화 효소 이름은 트립신입니다. 그래서 이자액 속에 있는 트립신이 단백질을 쪼개져서 온 것을, 위로부터 쪼개져 온 것을 트립신이 다시 한번 분해를 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 형태, 아예 또 갈갈이 찢겼죠, 그쵸? 아미노산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역시나 소장에서 소화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한 번씩 소화가 된 적이 있는 영양소죠. 탄수화물 입에서 한번 소화된 적이 있고, 단백질 위에서 한번 소화된 적이 있는데, 탄단지 마지막 지방은 위에서까지는 소화되지 않아요.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소장에는 간에서 만든 쓸개즙이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쓸개가 소장으로 분비되게 돼요. 그래서 이 소장으로 분비된 쓸개즙이 지방을, 이 덩어리가 크잖아요. 한 단계 1차로 한번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의 지방을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쪼개주는 거를 쓸개즙인데, 쓸개즙 자체도 지금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화 효소는 아니고 소화를 도와주는 액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누구랑 같이? 염산과 같이. 그럼 이제 쓸개즙에 의해서 큰 덩어리의 지방이 작은 덩어리의 지방으로 분해가 됐는데 아직 분해가 덜 된 상태예요. 지금부터는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액 속에 있는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지방을 최종적으로 분해시켜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라는 물질로 분해가 되어서 소화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원래 빛 모양이었는데 머리 칫솔 그런 모양이 있는데, 칫솔 그 머리통이랑 칫솔 솔이 다 이렇게 분해가 된 모습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게 분해된 지방, 누구에 의해서? 쓸개즙에 의해서. 어디에서? 소장에서.
분해된 이 작은 덩어리 지방이 이자액 속에 있는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영양소별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세로로 소화기관별로 볼게요. 자, 입에서는 어떤 영양소가 분해되냐? 탄수화물 중에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몇 당이 분해되고, 위에서는 어떤 영양소가 분해되냐면 단백질이 염산과 펩신에 의해서 작게 분해가 되고, 이것도 사실 명칭이 또 따로 있어요. 소장에서는 첫 번째 녹말과 엿당으로 분해된 것이 아밀레이스와 말테이스라는 소화 효소에서 최종적으로 녹말, 엿당, 포도당 혹은 이미 소화된 엿당이 말테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던가, 그리고 트립신, 이자액에 포함된 트립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된 것이 마지막으로 더 분해가 되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액 속에 있는 라이페이스가 쓸개즙에 의해서 작은 덩어리 된 지방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최초로 분해되기 시작한 영양소는 입에서 녹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최초로 분해되기 시작하는 기관은 위가 되겠고, 세 개의 영양소가 모두 분해될 수 있는 소화기관은 소장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탄수화물이 녹말은 어떤 쪼개짐 과정을 거치나요? 쪼개짐 과정. 녹말, 엿당, 포도당. 단백질은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이 지금 그림만으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영양소별로 혹은 소화기관별로 잘 이해가 되어 있어야 선생님이 내는 다양한 질문에 답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쓸개즙의 역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